봅시다. 이제 우리 그 벡터의 내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어떻게 했었지? A 벡터 내적, 이제 B 벡터를 주게 되면 우리가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했어. 그래서 이제 왜 저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의 영역이 아니라 물리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저렇게 정의했고 이제 우리는 저 연산의 결과를 수학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구하는 방식이 만약 A 벡터와 B 벡터 각각 성분으로 A1, B1, A1, A2 그 다음에 얘가 B1, B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내적 계산을 A1, B1 더하기 A2, B2 다시 말해서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공간 벡터면 이제 3개를 하는 거지. Z 성분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혹은 뭐 내적이 직접 주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내적과 크기와 각이 한 세트를 이루겠다, 맞지? 그러니까 저 중에 두 가지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겠네. 각 컨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을 이용해서 이제 각을 구하게 되는 거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이야기한다고 했었지? 0도부터 180도까지 이야기한다고 했었다, 맞지? 0도부터 180도까지. 0도부터 180도까지. 혹은 뭐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도를 붙일까? 어쨌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뭘 알면, 내적을 알면, 다시 말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크기,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분의 내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적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직접 값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가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내용은 엄청 간단해. 여기는 다들 개념이 간단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써먹자 이런 게 좀 강해. 오케이. 여튼 그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행과 수직이 나와 있는데 이야기 지난 시간에 간단히 했었나? 일단 평행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이제 수직부터 합시다. 수직은 우리가 벡터의 수직은 사실 방법이 없거든. 그냥 내적밖에 없어. 거의 그냥 문제에서 수직이요라고 하는 순간 내적으로 푸세요로 들리면 돼.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래. 그러면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고 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행은 사실 이제 우리 벡터의 평행 이미 알고 있으면 모르겠어. 이미 배웠잖아, 맞지? 뭐로 배웠지? 실수배로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제일 깔끔해. 그래서 평행은 이제 우리가 그 내적을 이용해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내적하면 A 벡터, 내적 B 벡터 하면 어떤 일인가?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가 되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지?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지? 0도거나 180도니까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0도일 때의 코사인 값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일 때의 그 180도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풀마이를 곱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로 딱 등식이 떨어지지도 않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은 불변을 잘 안 써. 그러니까 등식이 이거 또는 이거 나오는 공식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공식이 있다면 당연히 딱 떨어지는 공식을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보통은 평행은 이것보다는 이제 그 실수로 표현된다를 더 많이 쓸 거고 또는 성분으로 주어졌다면 애초에 그냥 성분비 갖다로 그냥 털고 끝낼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은 평행을 위한 수단은 좀 약하다. 사실 이제 수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엄청 간단해서 17번 잠깐 볼까? 17번 몇 쪽이지? 그 205쪽입니다. 205쪽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A 벡터 빼기 B 벡터하고 A 벡터 빼기 C 벡터에서 그냥 이제 크기분의 내적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다 하는 건 귀찮고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A 벡터 빼기 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게 되면 1 그리고 3에서 1 빼면 2, 2에서 1 빼면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 벡터 빼기 C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3에서 4 빼면 1이 되고 2에서 이거 3에서 4 빼면 마이너스 1이지. 2에서 1 빼면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한다고? 두 벡터의 가격 크기를 코사인이라고 하게 되면 크기 1, 4, 1 루트 6이야. 얘도 루트 6이야. 그 다음에 분의 4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1.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가 6분의 마이너스 3이 되면 이제 120도 이렇게 가는 거지. 혹은 뭐 3분의 2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금이 대동소이 학원이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봅시다. 예, 아마 자 어쨌든 빨리 하자. 고민하는 게 자, 그럼 A 벡터 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7이야. 그때 이제 두 벡터에 있는 가격 크기를 구하래. 결국은 뭐 구하는 게 우리 두 벡터에 있는 가격 크기는 크기분을 내적한다고 했잖아. 다시 크기분 내적 큰 애라고 외웁니다. 자 어쨌든 자주 나와서 그래.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엄청 품이 있는 방법은 모르겠어.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뭐 하고 있지 지금? 설명도 없이. 자 그래서 우리는 내적을 얻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할 거고 주로 지금처럼 제곱하는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저기에 내적 정보가 생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내적의 값을 구하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여기가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더하기 1 등 세븐.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3, 2분의 3인가? 내적이 2분의 3이 되겠지. 자, 뭔가 되면 좋겠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잡게 되면 크기분의 내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60도가 되군요.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 자, 오늘 수업이 다 이렇게 평화로운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427은 넓이를 구하시는데 요거 뒤에 가서 다시 넓이 이야기 하게 될 테니까 거기 가서 합시다. 자, 19번 봅시다. 19번. 자, 19번을 보게 되면 두 벡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A 벡터가 지금 뭐냐면 3,1, B 벡터가 1,1에 그리고 A 벡터 마이너스 X B 벡터 이걸 표시하자.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이제 둘이 하면 4가 되고 3이 되나? 자, 그럼 이제 이거 둘이 내적해서 뭐 되면 된다고? 수직은 저게 0개로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면 3 마이너스 X 곱하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2X 곱하기 3는 제로 푸는 거지. 3, 4, 12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6X는 제로가 될 거고. 그러면 15, 10X니까 X가 2분의 3이 되겠다 하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생각해도 괜찮겠군요. 매우 귀찮게 하겠다. 20번은 풀리지 않을 건데 20번은 그냥 내적 지금 미지수가 몇 개니? 3개지. 그럼 등식 몇 개 필요하겠니? 3개 필요하겠다 하지. A 벡터, B 벡터, C 벡터 각각 내적해서 영리가를 3번 풀면 답이 나오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귀찮긴 하지만 그런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31 해볼까요? 431. 자, 432번 문제를 보게 되면 A 벡터가 2, 2, 1, B 벡터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이 벡터와 각각 수직이고 크기가 3인 모든 벡터 P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벡터가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사실 유일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입체적인 이렇게 했을 때, 직육면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평면에서 서로 이제 그 뭐지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이 벡터는 제일 대표적인 거 잡는 거야. 이 벡터 이렇게 잡았어.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크기를 무시한다면 한 개밖에 없지. 우리 아직 지금 위치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벡터 하나밖에 없다. 여기 잡아도 사실 같은 벡터잖아. 여기 잡아도 사실 같은 벡터. 이 평면에 어떤 벡터를 잡더라도 같은 벡터.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방향이 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시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이제 어쨌든 크기를 무시한다면 이제 방향을 유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실수배를 적당히 해주게 되면 크기를 맞출 수 있겠지.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벡터를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수직은 뭐밖에 없다고? 수직은 내적이 0이다밖에 없어. 내적이 0이다밖에 없어. 물론 이제 아까 그 외적을 잠깐 이야기했잖아, 맞지? 외적이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는 연산 중에 하나야,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번 턴에는 이제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성실하게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하죠? P 벡터라고 해볼까? P 벡터는 근데 이제 조금 별로긴 한데 그냥 뭐라고 쓸까? V 벡터라고 쓰겠습니다. 자, V 벡터라고 씁시다. 이 V 벡터를 내가 그냥 이제 A, B, C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얘랑 수니까 내적이 0이다 한번 풀고 이 친구가 얘랑 수니까 내적이 0이다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거의 크기가 3이니까 제곱의 루트가 9다 아니 3이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보통 쌤은 어떻게 하는 걸 좀 선호하냐면 이 세 개의 성분 중에 우리는 이제 먼저 나는 얘랑 수직인 벡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즉 X 성분이나 Z 성분이나 Y 성분 중에 하나가 1인 벡터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쌤 말 이해하고 있니? 그러니까 일단 원래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P 벡터를 찾으라고 하면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다, 크기가 3이다 풀면 등식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그러면 결정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문자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야. 왜냐면 이 일이 앞으로 반복될 거거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찾는 일을 자주 해야 하는 연산에 들어가. 오케이? 근데 그때마다 세 문자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건 쌤 취향이 알았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풀면 풀려. 그러니까 일단 보여줄게.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는데 겪어보자. 그러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2a-3b 4c는 0 이렇게. 그리고 이거 연립을 하는 거거든. 근데 문자가 몇 개야? 여기다가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9를 바로 연립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좀 덜 나이스하니까 맞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둘을 먼저 풀어. 근데 다시 문자 3개, 문자 3개에 등식이 2개야?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 풀 수 있어 없어? 부정이야 부정. 맞지? 무한히 많은 수를 가진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데? 이게 여기가 상수항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다른 문자를 반드시 표현 가능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세 문자를 모두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 뭐 A든 B든 C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 여기 대입해서 푸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해봅시다. 위에 쌀을 빼자. 그러면 5b 더하기 5c는 0이네. 그러면 나는 c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럼 b는 마이너스 c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c 더하기 c니까 넘어서 플러스 c가 되어서 c가 2a가 돼. 이거 약간 불편한데? 전부 다 a로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이제 c가 2a고 아까 b는 마이너스 c였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저 v 벡터라는 친구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2a라고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지. a 제곱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4a 제곱는 9가 되죠. 그래서 a 제곱이 얼마가 되냐? 1이 되니까 이제 p 벡터 크기가 3인 벡터는 1, 2, 마이너스 2,2이거나 혹은 또는 p 벡터는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이제 수직이면서 그 크기가 3 벡터는 이제 이쪽 방향 벡터 하나랑 반대쪽 방향 벡터 하나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됐어요. 저렇게 풀기 일단 모음풀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쌤은 이제 저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취향 문제다. 그래서 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성분 중에 하나를 1이라고 잡겠다. 세 성분 중에 하나를 1이라고 잡겠다. 그러면 이제 V 벡터가 A, B, 사실 이제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저걸 가지고 풀어도 괜찮은데 쌤은 이제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 V 벡터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건 이 친구랑 수직이고 이 친구랑 수직인 벡터 중에 Z 성분의 1인 벡터를 먼저 하나 찾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2A 더하기 2B 더하기 1은 제로가 되고
더하기 1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c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c는 제로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둘을 연립할 건데 밑에서 이거 빼면 4c가 아니고 4죠. 자 그러면 5b 더하기 5는 제로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1 주면 a가 2분의 1이 되나? 잠깐만 지금 쌤이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위에서 빼게 되면 맞겠군요. a는 이제 여기다가 b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괜찮니? 자 그러면 식이 정의되기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1, 1이 될 거예요. 이 벡터는 얘랑 수직인 두 벡터들 중에 수직인 벡터들 중에 이제 그 Z성분 1인 벡터만 하나만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의 실수를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돼? 모든 것들은 얘랑 이 둘이랑 동시에 수직인 벡터야. 우리는 그 중에서 크기가 얼마인 벡터? 크기가 3인 벡터를 찾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벡터랑 같은 방향 단위 벡터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어? 같은 방향 단위 벡터를 이거의 크기가 얼마지?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게 되면 2분의 3이 되는 거야. 4분의 9이 맞지? 크기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저기에다가 요 벡터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1 1에다가 2분의 3의 역수 3분의 1을 곱하면 얘는 무슨 벡터가 돼? 얘는 크기가 1인 벡터 같은 방향 단위 벡터 만드는 구조야. 거기다 뭘 곱하고? 뿔마 3을 곱하는 거지. 뿔마 3 뭐야? 벡터이 겹쳐서 여기다가 뿔마 3을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벡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요 벡터와 요 벡터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건 정말로 취향 문제라서 그냥 ABC에서 쌤 별 생각 없이 있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쌤처럼 어쨌든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에서 문제를 하나 줄여서 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취향 문제. 저기 강의 노트 있어? 챙겼어? 석준아 챙겼어? 안 챙겼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보면 몇 쪽이냐면 209쪽, 209쪽에 이제 벡터를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공식을 외우는 좋은 거 같아. 외신 때는 외워서 쓰는 거 같고 이제 저희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공식 찾아보면서 외우는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벡터를 이용한 삼각형의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자 OAB 이렇게 주어졌다가 그러니까 삼각형 OAB가 주어졌는데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제 여기 좌표 주어지고 여기 좌표 주어지고 여기 좌표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옵션이 뭘 것 같아? 제일 많이 쓰는 옵션 사선식 쓰겠지 맞지?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공간에서는 좀 곤란하다 맞지? 공간에서 사선식 못 쓰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야. 자 일단은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 삼각형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선분 OA 길이 곱하기 선분 OB 꼭 OA, OB를 필요없고 여기 ABC여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라고 풀면 되겠지. 요 가게 내가 얘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OA 벡터의 크기 그냥 A 벡터로 고쳐 쓸게 지금은 A 벡터 크기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걸 B 벡터로 하자.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내적은 뭘 위한 다시 내적을 구성한 요소는 내적 크기 코사인이야. 그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내적 크기 코사인이야. 그럼 그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사인 세타에 관심이 있다. 근데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나? 있긴 있지.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그걸 해야 돼. 이렇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여기서는 사인 세타가 무조건 양수라고 보장할 수 있지. 왜냐하면 세타가 0도부터 180도 사이 가질 때는 사인이 양수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앞에 그냥 무조건 플러스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쓰는 거지.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크기 매적이야. 그러니까 A 벡터 크기, 그다음 B 벡터 크기, 제곱이라고 그냥 따로 씁니다. 그다음에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사인 세타인 거야.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오케이, 그럼 크기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안으로 들어갈 때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 제곱으로 들어가잖아, 맞지? 얘가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크기 제곱 빼기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이야.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 좌표로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냥 사실 문제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푸시오라고 해도 너희는 어쨌든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서술형은 은비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서술이 나오면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푸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 가지고 막 푸는 거고 그냥 평면 좌표 주어지면 선생님 쓰면 그냥 끝나버리잖아, 맞지? 바로 컷이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제 선생님 정말로 의도적으로 저걸 쓰게 하고 싶다. 그럼 뭘 하겠어? 공간 좌표를 주겠지. 그럼 공간 좌표 가지고 할 때는 사선식은 못 쓴다.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길이 구하고 세변 길이 알면 우리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삼각형을 구할 수 있긴 하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피해갈 수는 있어. 피해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권장되는 풀이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괜히 배운 건 아니니까,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433 한번 풀어볼까? 433 해보게 되면 이제 OA 벡터 이제 마삼 4,3이 될 거고 OB 벡터가 나오는 건가? 오, 감사합니다. 1초 나와도 없던데. 자, 어쨌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해요. OAB 어떻게 되지? 아까 2분의 1 곱하기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이야. 크기 3, 4, 3 9, 16, 9 34 루트 34 3, 4, 1 9, 16, 26인가? 왜 이렇게 못생겼대요? 자, 그 다음에 제곱입니다. 참 내적의 제곱 그러면 9 더하기 16 더하기 3의 제곱. 이거는 뭐 계산은 양반. 예. 자, 은진아 스마일. 석준이 혹시 질문 있니?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숫자 이쁘게 나온대. 답이 5래. 5 있고요. 숫자 이쁘게 나온답니다. 그럼 쌤이 지성을 써볼까? 사선지니 얘는 30 빼기 4의 제곱을 고쳐서 4로 고쳐서 쓸 것 같은데 30 더하기 4로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빼기 얘가 25, 28의 제곱이 있군요. 30제곱 빼기 4의 제곱 빼기 28의 제곱이니까 아마 여기서 합차로 쪼개는 게 더 낫겠다, 하지? 이거 두 개를 그러면 짜잔 하고 풀려서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야? 30 빼기 28하면 얼마지? 30 더하기 28하면 28이 아닌가? 맞잖아. 잠깐만 계산 틀림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58 곱하기 2분이야. 빼기 16 하면 정말로 100이 나오는군요. 맞지? 그래서 100에 2분의 1 하면 100이 아니라 루트 100에 2분의 1 하면 5가 돼서 답이 5가 나오는 겁니다. 이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그때 약간 쌤이 아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거의 썩은 동태 문과를 하고 있으면 쌤도 썩은 동태 문과라고 수업해버리나? 자식아 일로와 공개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석준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같이 썩은 동태로 이러고 수업할까? 괜찮아? 그것도 나름 뭐 캐릭터 있다, 맞지? 자, 어쨌든 봅시다. 일단 수업 시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게. 알지? 그 뒤를 생각하지 않겠다. 9시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약하면 10시부터 하겠다네. 9시부터 하는 건 1시간 더 자라. 자, 봅시다. 뒤에 일은 뒤에 생각하자.
9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9시에 다들 잘 나오고 하면 뭐 9시 할 수 있지. 쌤도 힘들긴 한데 사실 쌤은 힘든 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 근데 준비가 바빠서 그래. 다른 건 뭐 전혀 없어. 일어나는 거야. 자, 447 보시죠. 447. 그냥 실력은만 다 실력 위의 문제들은 그에 비하면 좀 많이 쉽긴 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했지? 내적 계산. 첫 번째 점이야 점이 가장 기본이 크기 코사인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두 번째가 성분이야 성분. 세 번째가 정사형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세 개를 다 잘해야 돼. 그리고 기본 문제 외에는 정의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 중에 정의가 살짝 섞여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어려운 문제에서 정의로만 풀리진 않을 거야. 그렇게 험할 리가 있나 맞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다 정사형을 쓰든 성분을 쓰든 아니면 저것들을 잘 섞어 쓰든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잘 다루시면 좋겠고 사실 애매하게 어려운 문제는 정사형이 짱이고 애매하게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딱 이 수준의 책이라면 그냥 정사형 컷이고 왜냐면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잖아 맞지? 근데 정사형을 먼저 내적이 뭐였지? 석준이 혹시 기억하고 있어? 네? 기억하고 있냐고 이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 계산 혹시 기억하고 있니? 기억 못해? 그치 석준이가 기억 못하는데 맞지? 다른 사람도 다 기억을 못하겠지 얘는 모르잖아 아니 혹시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 계산 기억나?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사실 빼고 아니 그러니까 예인이 기억하고 있나?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 계산? 예인아 혹시 눈 뜨고 있어? 너의 눈의 몇 퍼센트 정도가 벌어진 것 같아? 최대 폭의? 한 10% 정도 벌어진 것 같지? 유정이 기억나?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 계산? 뭔 힌트요? 그냥 엄청 간단해. 그냥 정사하면 돼. 내적이요. 아 내적. 네? 아니 얘 우리 한국말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 계산하라고 하면 OAB 이렇게 있을 때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여기 수선 발 내리고 이 길이 곱하기 그냥 내적이야. 가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 계산이야. 근데 만약 저게 수선의 발이 이거 벡터보다 바깥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루는 간격이 90도보다 큰 상황이라면 크기 곱하기 크기 하나 뭐지 길이 곱하기 길이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게 전부야. 기억이 안 나? 이거 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진도 안 나갔어? 나왔어요. 5단원 전까지 한 거 아니야? 네? 각부터 우리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내가 이거 설명한 기억은 99% 있어. 1%는 또 이렇게 쌤이 가끔 요새 데자뷰가 있어가지고 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없다. 그때 저거 배우고 숙제를 안 한 거. 혹시 은비는 기억나니? 내적은 기억나? 내적은 그냥 크기 코사인 그게 전부야. 다시.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벡터의 연산에서 내적이 제일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은. 자 이제 이게 정의인데 이게 정의. 그래서 뭐 그 F는 MS였나 아닌데 W는 FS였지. W는 FS 하면서 그렇게 정의되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지 않나? 속준이는 안 나 지난주에? 한 2.5시간 정도 경과한 뒤에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 말 한 거야. 어쨌든 성분끼리 하면 이제 A 벡터가 이제 이건 기억하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괜찮지? 코사인 측수는 바로 증명이 돼. 오케이 다시 우리 유연이가 바보 같은 거 보고 있어서 바보라고 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알았어. 기억나 이거는? 알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사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봐봐 결국은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내가 이걸 A 벡터
이걸 b 벡터로 잡게 되면 요 길이가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지 않나? 그럼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값과 이 값을 이거의 크기를 곱하게 되면 그럼 작년에 자연스럽게 이거 나오는 거잖아, 맞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괜찮니? 식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조금 쓴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체계화 시키는 거야. 괜찮아? 이거 지난번에 저 가고 하신 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영상을 안 봐서. 맞다고? 그럴 수 있어? 자, 하여튼 우리는 외적을 안 배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내적이 그냥 연산에 같이 종착점이거든. 당연히 내적을 더 많이 되겠지.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OAB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수선을 발되는 거야. 요각이 세타거든. 요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이 길이는 뭐가 돼?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같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잖아, 맞지? 그럼 거기다 뭐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길이 곱하기 길이에 마이너스 붙이면 끝나. 괜찮아? 속전이 잘 이해하고 있니? 속전아 잘 이해하고 있니? 잘 이해하고 있냐고.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선생님 지금 친절하고 같은 사람인데 순간 당황해서 그래. 어쨌든 자, 이렇게 했다가 자 이거를 하래.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정사형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잡고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AB 길이 곱하기 CD 길이 C 프라임, D 프라임 길이 하면 내적이 보여지는 거지. 만약 저게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지금처럼 이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정사형 한 개, 정사형 벡터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게 되면 그냥 크기 곱하기 크기 하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정확하게는 이제 평면까지 얘기고 공간에서는 사실 정상을 2번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447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고 ABCD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4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풀이를 보고 이 정사형을 이용한 풀이를, 그러니까 쌤 풀이를 보고 해설 풀이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 그냥 아예 한 10줄 풀이와 한 줄 풀이의 수준의 차이야. 그러면 이건 입이 너무 크잖아, 맞지? 자, 봅시다. 물론 10줄 중에 설명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를 P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점을 Q라고 하지. 중점을 Q라고 하지. 그리고 CD 벡터가 이거야. PQ 벡터 내적 CD 벡터. PQ 벡터 내적 CD 벡터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평면이 있으니까 이럴 땐 정상이 쉽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이제 그리기 편하려고 이 CD를 이렇게 보내. 어차피 지금 CD 벡터인가? CD 벡터는 이 벡터잖아, 맞지? 이 벡터잖아. 이 둘이 같은 벡터니까 벡터는 평행이동에서 바뀌지 않잖아, 맞지? 그리고 이렇게 수선이 발리면 어떻게 떨어지겠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1대 1인 상황이거든. 여기 이제 여기서 수선이 발리게 되면 정확히 어디 떨어지겠어? 잠깐만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여기서는 각이 정보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 60도가 주어져 있어. 60도.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정삼각형이 되니까 지금 수선을 발빵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나오지? 1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크기 곱하기 크기의 화살표 끝이 가리킨 방향이 반대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저런 건 눈풀입니다. 준아 이해했어? 준서도 이해했니? 준서가 이해 안 해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해됐어?
은비도 이해했어? 그치 고마워. 다시 설명하고 싶었어? 아니야 진짜 다시 설명하고 싶었어. 석준이 표정이 나한테는 안 저럴 거면서 왜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 석준아. 자 쌤이 석준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신뢰하기 때문에 석준이 이해 못했으면 다른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설명 다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내적을 구하는 방식이 어떤 한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이 벡터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벡터를 정사형시켜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 계산의 의미야. 자 그러면 다시 값을 조금만 수정하게 되면 자 여기에 원래 60도가 있어 60도.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4인데 여기가 중점이래. 그럼 이제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가 있었는데 이게 PQ 벡터 PQ 벡터. 근데 이게 지금 그 뭐지 2대1 내분점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요 길이가 여기 중점 딱 잡게 되면 요 길이 다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3등분 하게 되면.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60도인데 지금 이 길이가 2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순환을 빡 내리면 정확히 어디 떨어져? 여기 중점에 딱 떨어지겠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요 길이가 1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내점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면 된다고. 근데 요 점을 여기 이렇게 딱 정상시키는 거야. 어차피 이 점은 위의 점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 점이 원래 종점이었는데 그럼 이 정사형된 벡터가 이렇게 향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원래 벡터와 이 벡터가 지금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크기 곱하기 크기 이렇게 아니 길이 곱하기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 다음에 그 448보다 449를 먼저 할게. 449를 먼저. 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DF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어쨌든 직육면체가 항상 공간에서 가장 기본 도형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보자고 한 겁니다. 정사면체보다는 얘가 조금 더 쉬우니까. 자, DF와 BG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 우리가 이 내적을 계산할 때 성분을 이용한 내적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간에서 이제 A1, A2, A3 이렇게 이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B1, B2, B3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둘이 내적할 때 이제 X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Y 성분인데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안 받아? 무슨 얘기냐면 X 성분끼리만 계산하고 Y 성분끼리만 계산하고 Z 성분끼리만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적 계산할 때 사실은 내가 이 친구를 정상에서 풀 수 있는가? 이 친구의 Z 성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요 평면을 불편하긴 하지만 요 평면을 바닥면, 편의상 XY 평면이라고 하지. 조금 많이 불편하면 XZ 평면을 바꿔줄 수 있어. 네, 편의상은 이쪽을 바닥면이라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 벡터는 Z 성분이 있어 없어? 이 평면에 수직의 성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가 0인 거야. 내적 계산은 뭐가 돼? Z 성분이 영향을 안 줘. 석준은 지금 쌤 말 이해했어? 다시 얘를 바닥면이라고 보면 얘를 바닥면이라고 보자고. 그럼 이게 Z축이 될 거 아니야, 맞지? Z축의 수직 방향이 될 거야, 아니야? 그럼 얘가 Z 성분을 이 노란색 벡터는 가지 안 가져? 안 가져. 그러면 뭐 이걸 우리가 이 BG 벡터를 이 친구라고 치자. 그럼 얘가 뭐 돼버려? 0 돼버려. 그럼 여기는 이 Z 성분이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내적은 뭐 돼? 0 돼. 그러니까 얘는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내가 뭐해도 괜찮다. 정상에도 괜찮다. 저게 사실 저 논리야. 아이 코코야. 그러면 내가 DF 벡터를 뭐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내적의 결과는 같을 거야. Z 성분을 없애버려. 괜찮아. 근데 이 둘이 뭐야 지금? 수직이야. 그래서 내적은
될 거야. 괜찮니? 거꾸로 말하는 거구나. 하여튼 뭐 어쨌든 똑같은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 다시 우리가 평면에서는 베타에서 벡터로 바로 정사하는 게 어렵잖아.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공간에서는 베타에서 바로 벡터로 정사하는 게 그러니까 이 벡터를 여기 이 노란색이 정사하래. 자연스럽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 같은 평면, 이 한 두 벡터 중에 DF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잘생겼어. BG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잘생겼어. BG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훨씬 잘생겼잖아, 맞지? 그러면 그 BG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에 정상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Z 성분이 날아가 버려. 그래서 그 평면 내에서 정상을 하는 거지. 아, 내접을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 평면으로 정상을 이렇게 보여. 괜찮아? 그래서 이제 수직 처리하면 그냥 끝납니다. 이게 이제 쌤도 공간 벡터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항상 뭐지? 벡터로만 정상하는 거야. 다시 공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억이 살아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수직인 거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48 가시죠. 448. 근데 이제 사실 정말 무난한 방법은 그냥 이거 하면 다 풀리긴 합니다. 그치? 성분 도입하면 뭐 이거 원점 잡고 성분 다 표시하면 다 풀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실력이 늘진 않겠다. 아, 물론 요령은 좀 생기겠다. 빨리빨리 하겠지. 근데 이제 실력이 늘진 않을 겁니다. 자, 사상 하민아, 너무 힘들어? 수업 못 듣겠어? 그 정도는 아니야. 좀만 힘낼 줄 알았지? 요 쌤이 448번이랑 450번 두 문제만 풀고 싶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자, 그때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OG 벡터 내적 GM 벡터래. 다시 이렇게 M이 중점이 있는 거고, 여기 무게 중심을 G라고 하지. 이 삼각형 OAB의 무게 중심을 G라고 하지.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 여기 문제에서 의도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 여기를 A 벡터, 여기를 B 벡터. 물론 이제 지금 많이 복잡하게 풀긴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OG 벡터를 생각하게 되면 OG랑 GM 벡터 내적이었나? OG GM 맞지? OG GM. OG 벡터 내적 GM 벡터를 하래. 그럼 이제 OG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OG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3분의 1 벡터야. 무게 중심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위치 벡터로 생각하게 되면 시점 O로 가면 이제 O 벡터 더하기 O A 벡터 더하기 O B 벡터를 3으로 나눈 게 무게 중심의 위치 벡터야. 그래서 OG 벡터는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얘가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럼 GM 벡터는 그냥 바로 쓰는 것보다는 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OM 빼기 OG로 고쳐 쓰는 거지. OM 빼기 OG로 고쳐 쓰는 거지. OM을 계산하게 되면 OM은 2분의 1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나왔지. B 벡터 더하기 C 벡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OG 벡터 저기 있네. 저거는 쓰면 되지. A 벡터 더하기. 그래서 이거 그냥 실제로 이거 만들고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답 나와. 근데 계산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A 벡터 내적 B 벡터 합쳐는 얼마일까? 참 이 한 모서리 길이 얼마래? 문제에서. 예. 그러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얼마 나올까? 정의가 뭐지 정의? 크기 코사인이잖아, 맞지? 1 곱하기 코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60도. 그럼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오케이? 또는 정삼각형이잖아. 여기 정삼하면 어디에 떨어져? 가운데 떨어지겠지.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 괜찮니? 자,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 A 벡터 내적 B 벡터도 2분의 1, B 벡터 내적 C 벡터도 2분의 1, A 벡터 내적 C 벡터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벡터 내적과 이 벡터 내적 이거 정리해서 내적하게 되면 어차피 그거 말고 딴 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결국 내적 계산해서 끝낼 수 있어.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우리 OG 벡터랑 GM 벡터를 내적하고 싶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저 에어컨이 안 돼서 뭘 몰라서 하다고. 어쨌든 봅시다. 예? 깜짝이야? 자 어쨌든 그러면 OG가 있는 평면이 그나마 나, GM이 있는 평면이 나. OG가 이걸 바닥면으로 보는 게 더 낫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OG를 포함한 평면을 바닥면으로 보고 GM을 정사형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M을 이 OAB에 정사형하면 어디 떨어질까? 조금 어렵긴 해. 조금 어렵긴 해. 문 닫아. 조금 어렵긴 해. 근데 원래 C에서 바닥면의 정사형은 정확히 여기 떨어진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C가 여기 떨어져, B는 B 위에 있어. 그럼 M은 어디 떨어져? B, G, B의 중점에 떨어져. 그러니까 다시 조금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C가 있고 그 다음에 OAB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보나? OAB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치게 되면 C에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떨어진다. 그러면 C와 지금 B의 중점, 여기 C와 B의 중점에서 요 OAB 바닥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 정확히 여기 중점에 딱 떨어진다. 여기가 M이면 여기를 G라고 잡은 거잖아. GB의 중점에 딱 떨어진다는 얘기. GB의 중점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이 OG 벡터와 GM 벡터를 어떻게 한 거야? 한 평면 위로 모은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나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랑 똑같다는 얘기. 그럼 다시 이걸 두 단계로 하는 거예요. 두 단계. 이번에는 이 벡터의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립니다. 결국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답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높이의 3분의 2야.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의 6분의 1이야. 그래서 이 약분하면 1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사형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GM 벡터가 여기에 이 OG 벡터 연장선에 정사형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안 보이잖아, 그렇지? 물론 저는 공간 감각이 탁월해서 바로 보입니다.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평면으로 정사형 한번 하고 다시 벡터로 정사형을 하면 그럼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쌤도 이야기했지만 공간 지각력이 조금 딸리는, 많이 딸리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는 거지. 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열심히 계산은 푼다. 이거 열심히 계산은 다 전개해서 이제 여기 항이 2개 있고 여기 항이 이제 3개 있으니까 2개, 3개 전개하면 6개의 항이 생기겠네. 이거 다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근데 값이 예뻐서 금방금방 나올 거야.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하고 쉬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요? 450 갑시다. 450.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문제에서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4,2라는 점이 있대요. 4,2 여기가 q가 되고요. 2,2라는 점이 p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는 상태에서 지금 OH 벡터의 종점의 좌표가 m인데 p의 수선의 발. 근데 이제 저 h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 사실은 그냥 이제 직선 OQ 구하고 그다음 직선 PH 구해서 교점 좌표 찾으면 그냥 ML 바로 나오는 거잖아, 맞지? 별거 없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걸 내적으로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PH 벡터와 OQ 벡터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거 쓰라는 얘기야. 그거 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 OH 벡터는 지금 OQ 벡터랑 무슨 관계야? 평행하다 맞지? 평행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세 글자. 쉬어. 이렇게 쉬어 뭐야? 쉬어 비호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약간 효과 나서 안 했어. 해버렸네. 자, 어쨌든 안 해버렸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4t, 2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다시 t 곱하기 OQ 벡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4t, 2t 벡터랑 누구야? pH 벡터는 수직이 된다는 거지. 그럼 h도 이제 4t, 요점이 잡혀서 4t, 2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pH 벡터는 h에서 p를 빼는 거야. 그러면 4t 빼기 2, 2t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OH랑 pH랑 수직이니까 내적 0에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구야 숫자가 16t 제곱 마이너스 8t 그리고 더하기 4t 제곱 마이너스 4t 는 제곱 20t 제곱은 12t가 되고 t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괜찮지. 그러면 t는 이것도 약분하자. 4로 약분하면 5가 되고 3이 t는 5분의 3이. 그래서 h의 좌표는 h가 4t, 2t니까 5분의 4, 3, 12, 5분의 6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 h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벡터에서 수직을 처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내적이 0이나밖에 없다. 우리가 아직 그래서 사실 결과적인 내적이 없어. 그렇지 않았지. 결국은 그럼 뭐밖에 안 나와? 내적이 0이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수직 나오면 내적이 0이다로 엮을 생각을 하면 돼. 잠깐 쉬었다가 잠깐 많이 쉬었다가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